하였어요? 네. 양전이 갑자기 교수님이 진짜. 안녕하세요. 이게 주말이신데도 열정이 막 공부에 열정이 높으셔서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네. 무섭네. 저는 해피 마스터기 마스터키 조경옥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소개드릴 분은 뭐 다 잘 아시죠? 너무너무 미남이시고 아주 뭐 모델 같아요. 사진 보면 그죠? 아주 뭐 미남이라 올려주니까 뭐 사진에 뭐 카톡에 여기저기 카톡 보면 난리 나서 저 교수님 사진이 모르시는 분이 앞으로 이제 이상할 정도로 사진이 뜨고 있고 또 홍채로 지금 전국을 울리고 있고 어디 가면 막 물어봐요. 제자가 똑똑하면 스승은 더 똑똑할 수 있죠? 막 여기저기 가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하거든요. 너무 이제 배운 게 너무 좋아서 막 여기저기 가서 조금씩 얘기하면 어디서 배웠냐고 난리 나서 교수님이 앞으로 뜰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모실 분은 홍채로 잘 알려주시고 또 대체의학 또 뭐 웃음치료 뭐 아주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을 모실 때 우리 이게 지성 있는 분들은 박수를 바로 부르면 안 되거든요. 밑에서 올라와요. 너무 하도 매일 시끄러우니까 박수로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실 때 박수로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성창원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주셔야지. 사진을 안 찍었네. 끝났지. 고맙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늘 꿈을 그리고 열정의 동아리통을 만들고 있는 자, 엘리트리카 성창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이쪽에 분들이 앉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강사의 칩을 제일 많이 맞는 사람이 수고한 사람. 이야, 앞자리에 앉아. 맞아요. 우리 아저씨처럼 양쪽의 물을 다 버려놓고 시작해야 성공합니다. 우리 안학천 선생님은 건설계 쪽에 상당한 영향력이나 그쪽에 그때 돈을 엄청 들였던 사람이죠. 건설 쪽의 사람이 무슨 홍채냐 그러는데 이제는 노후, 현재와 미래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한 10년을 젊어서 신발부터 청바지 이런 모습들이 자기 본인의 나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새롭게 내 양동이나 물을 부어야겠다. 그런 메시지가 언젠가는 우주에 전달됩니다. 하늘이 전달돼요. 이게 진행이 됩니다. 잠깐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고려대 명품 스피치 지도교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식구들의 한 분을 소개했어요. 이미애 대표 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을 이번에 스타 명강사 과정의 교수로 제가 또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실장을 계시는데 고려대 명품 스피치 또 진행 교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타자가 이제 있습니다. 체형관리사 쪽에 여기를 진행하면 자격증만 저는 따게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 기관을 대표하는 강사로 이렇게 추천을 했고요. 그래서 명함지에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한국자격증명 아카데미 대표 강사. 혹시 그런 직함을 누가 줄까요? 주질 않아요. 근데 굉장히 가능성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면 또 질투내고 서로 그러니까 몇 분 계신다고 딱 눈에. 오늘 세부에 딱 먼저 오셔가지고 나중에 1시간 전에 미리 오신 분 있어요. 우리 사실 그런 마음을 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배운다기보다 또 마음을 배우는 건데 몇 분이 아마 그런 안테나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홍채를 위한 홍채 쪽에 올라오지 마시고 홍채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나도 저 무대에 가서 어떻게 좀 강의를 해야겠다. 앞으로 이제는 강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출됩니다. 엄청나게 배출돼요. 왜 배출될까요? 자본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죠. 자본이 들지 않아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중요하면서 또 너무나 앞으로 채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그 채널에 뚫고 들어가서 그게 뭐냐면은 독특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월요일마다 웃음도 강사를 만들어냅니다만은 사실 그 강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사람을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모든 강사들의 기본적인 기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 아니더라도 사람을 웃게 할 수 있는 이 펀 강의는 누구나 해. 특히 체험 강사는 누구나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고립돼가지고 사람들을 건강을 컨설팅한다. 혹시 답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되죠. 본인이 막 고립되고 있어. 너무 긴장되고 너무나 항상 슬퍼하고 너무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무슨 건강을 컨설팅을 해. 그건 굉장히 그 상대방을 엄청나게 인격을 못 얻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오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 베란트 속에 있지 않으면 이 홍채 체험에서 배워도 별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왜 체험가에서만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우승 코디네이터를 하고 왜 스피치 또 영역을 잡고 넓혀가느냐. 요즘은 다양성을 갖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옛날엔 리더십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됐어. 성격이 대쪽 같아도 그냥 그 지식 하나가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개 커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체험관사를 통해서 그거 외에도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좀 제발 갖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채 강의하기 전에 왜 사상체질을 자꾸 먼저 이렇게 강의를 하느냐. 이 사상체를 앞으로 이제 인문학 쪽에 뭐 좀 뜨고 있습니다만은 심리학이 뜨는 거예요. 뭐가 뜬다고요? 심리학이 뜨는 거예요, 심리학. 특히 보험 쪽에 있는 이 소장님들은 인간관계를 다루는 어떤 직종이기 때문에 특히 하셔야 돼요, 특히. 그걸 하시면 그 사람 입장에서 공감대 형성하잖아요. 그런 수많은 인맥 수집가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단체 단톡방에 1000명도 당장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안 하냐면 쓰레기들만 초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이스를 합니다. 이분들은 같이 갈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또 다져지거다가 또 초대하고 막 처음부터 뭐 초대 안 해요. 딱 보고 초대하고 하나씩 당근질 되면 또 초대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1000명을 만들어갈 계획이면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 중에 중심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이걸 자격증을 받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자격청년 아카데미 대표 강사로 뛸 수 있는 프리미엄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누가 만들어내냐면 해본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단순히 그냥 홍채나 체험에서만 강의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 과정을 끝나는 거예요. 모든 걸 끊어버리는. 저는 그렇게 했잖아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졸업한 사람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월요일로 오고 있어요. 월요일에 와서 또 이렇게 웃음에 대한 어떤 그런 콘텐츠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강사에 갖고 있는 콘텐츠 있죠. 인상 강의라든지 뭐 이런 것 쪽에 계속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잘 따라하신 분이 누구였냐면은 이미애 대표 강사가 이제 이화여대 나오시고 상당한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배우냐고요. 그 사람은 웃음 쪽에 대단한 권위 있는 강사였는데 왜 체험가사를 배우냐. 오늘 뭐 집안일 생각 안 왔습니다만은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 수많은 캐리어가 있는 사람을 제껴놓고 그분을 이번 고려대 그 스타 명강사가 저기 개설이거든요. 그분을 추천했어요 사실. 근데 왜 추천했냐면 3분에서 6개 올라 2시간 걸려요. 매주 한 3개월 동안을 연속 3회 오시는 거예요. 전례 성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서 왔는데 그걸 제가 읽어냈어요. 야, 이분은 나하고 같이 가도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가까운 시기가 결정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박상하셨잖아요. 6개월 동안 저랑 같이 있었는데 사실 그 경력은 아주 다른 강사에 비해서 아주 초라합니다. 그런데 고려대 그 진행 교수를 추천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학력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거기서 또 라인을 잘 만나면 다른 건데 이 중에 이제 체험관리사 쪽에 강사 되실 걸 추천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근접하신 분이 김한태 선생님이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시는 능력자가 돼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능력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홍채를 그냥 단순히 배우지 마시고요. 내가 저 앞에서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가라고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계시는 조경호 강사님이 저 만난 지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됐죠? 5개월 됐습니까? 그냥 버스에서 만나서요, 버스에서. 버스에서 만났는데 성남을 아주 난리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무대에 쓴다는 건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사실. 그냥 제 모임에서는 막 대단한 재미를 일으키는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막 끼리끼리 놀아서 막 최고된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큰 게 무대에 서서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 뭐 박사학자 보는 사람 없어요. 전국에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인터넷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좀 도전하시고 또 몇 분 중에 같이 하면 좋겠다는 분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끈을 놓지 마시고 이거 하시면 나중에 건강 콘텐츠 들어올 때 제가 몸이 하나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맡긴다는 것은 이상한 거고 우리 식구들한테 맡겨야잖아요. 그래서 그날까지 좀 꾸준하게 참여하시고 함께하는 문화를 좀 만들어야 하시기 바랍니다. 신화창조는 문화를 창조하세요. 그래서 아까 세 분이 지난주도 1시간 전에 오셨고요. 지금도 또 1시간 전에 오셨더라고요. 그 바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오셨는데 옆에 분과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최고의사를 지혜가 얻은 것이 아니라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짝꿍도 없이 앉으셨는데 옆에 분이 참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합니다. 소중합니까? 변변치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앉을 때 그렇게 짝꿍을 옆에 앉은 습관을 가지잖아요. 옆에 뭐 가방 놔둬야 된다고 그거 안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사람과 친해지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옛날에 가해가면 항상 이렇게 뒤에 앉아있고요. 꼭 구석지에 앉아있고 좀 웬만하면 눈에 안 띄는 곳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꼭 옆에 앉습니다. 그 한 사람을 사귀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서로 만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지금 여전히 딱 옆에 오셔야 됩니다. 앉으시고 그리고 이 중개선생 이쪽으로 앉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오셔요. 빨리 왕수 올라가시고 가방을 다른 데에 의자에 놔두시고 공부가 짝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 안 해도 이렇게 앉아야 돼, 안 앉아야 돼요? 앉아야 되겠네. 와, 진짜 덩치 상당하시네. 미안한 생각이 갑자기 들어버리네. 네. 그래가지고. 보내실까요? 됐습니다. 아, 한잔 좋잖아요. 있으니까 불편해요. 항상 몇 개 있으니까 보이잖아. 네, 불편해. 자기는 좀 친해지잖아요. 강의를 편하게 들어가서 소파 의자를 놔두겠죠. 알고요. 소파 의자를 놔둬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보면은 전번에 이제 홍채에서 나타난 신호를 봤습니다. 자, 홍채는 사실 오늘 제가 강의한 것만 하면 거의 다가 판독하고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몇 페이지를 보자면, 자, 여기 보시면, 자율신경과 대장 힌트 볼까요? 자율신경과 대장 힌트. 자율신경과 대장 힌트. 자, 홍채는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동경과 자율신경만 잘 보면 그 사람의 건강 메커니즘을 약 40% 정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 정도만 하면 다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뭐 목이 터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꼭 100% 흘러가니까 조어 중에 하차라고 해요. 40% 정도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에 동공과 자율신경 호르몬을 좀 파악을 제대로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공 있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환이 있습니다. 자율신경환이 있어요. 자, 자율신경환은 자, 크게 신경은 중추신경과 그 다음에 말초신경은 안 하십니다만 이 말초신경은 자율신경을 이해해요. 무슨 신경이요? 자율신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율신경을 이해하는 건데 이 자율신경은 뭐로 나눠집니까? 신경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다. 이 정도 표현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의 메커니즘을 생각하면 이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자, 중추신경은 마음 쪽입니다. 마음 쪽. 그러니까 뇌에서 일어나는,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련의 행동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중추신경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사실은 말초신경이에요. 다시 말해 자율신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은 오장육부를 지배한다, 지배하지 않는다? 오장육부를 지배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오장육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장육부는 자율신경의 지배하에서 알아서 작동이 되고 있다. 자, 뇌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알아서 작동되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뭐냐면 대사작용이 일어난다. 대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뇌의 명령을 받아서 대사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독립돼서 이렇게 알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날씨가 더우면 땀이 나고 날씨가 추우면 피부가 까칠까칠하고 오돌오돌하죠. 추우니까 모공을 닫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련에 일어난 이런 것들은 자율신경이 지배하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 자율신경은 홍채성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장의 모양과 뭘 반영한다고요? 네? 모양과 폼. 그 다음에 형태를 반영한다. 리플렉스 한다. 리플렉스. 네? 리플렉스. 자, 그래서 귀라든지, 그 다음에 발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모든 감기가 반사돼서 있습니다만 가장 과학적인 것이 뭐냐면 홍채인데 이 자율신경을 잘 보면요. 장의 모양과 폼이나 형태를 알 수 있고 또 이걸 안다는 것은 뭐냐면 사상체질을 약 다 하는 건 아니지만 80% 정도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의 얼굴을 안 보고도 그 사람의 자율신경만 보고도 동공과 자율신경을 보고도 사상체질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전번에 이제 안 오셨으니까 잘 감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오늘 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 뭐냐면 자, 우리가 홍채는 좌측과 그 다음 우측이 있는데 자, 여러분 홍채를 볼 때는 기준을 클라이트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좌측을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우측을 본다, 좌측을 본다? 좌측을 본다. 좌측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자율신경화는 장의 모양과 폭이나 형태를 반영한다 했는데 어떻게 반영하냐? 이렇게 반영합니다. 자, 여기 자율신경을 가서 이 장의 모양이 행행결장이 이렇게 지나가고 좌측에는 여기 좌측을 이야기해요. 좌측에 홍채를 바르는데 자, 행행결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하행결장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하행결장은 그 다음에 S결장은 쭉 가다가 7시 방향으로 직장이 뻗어나와요. 7시 방향. 몇 시 방향이요? 7시 방향. 그래서 우리 치질이라든지 치루라든지 아무튼 항문적인 질병이 오는 것은 7시 방향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걸 좌측으로 볼 때는 행행결장과 하행결장과 S결장과 직장,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하수구 종말 처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이 되게 좌측 눈에 거의 다 반영이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하네. 아주 중요해. 그럼 여기 좌측에 여기 보면 여기는 뭐가 흘러가냐면 소장이 지나간다. 뭐가 지나간다고요? 소장이 지나간다. 소장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공간 메카니즘 볼 때 영양이 흡수되는 게 더 중요할 거냐 아니면 노폐물이 잘 빠져나오는 게 더 중요할 거냐. 근데 노폐물이 안 빠져나오는 데에서 더 인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이 부분이 노폐물을 관장하는 그런 장부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홍채를 리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측은 어떻게? 우측은 어떻게 해요? 여기가 상행결장과 그 다음에 뭐만 지나갑니까? 행행결장만 지나갑니다. 그래서 상행결장과 행행결장은 암이 잘 안 옵니다. 만약 온다면 맹장염이 오죠. 맹장염을 오려면 우측으로 가야 될까? 좌측으로 가야 될까? 그럴 때만 어디를 보냐면 우측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상행결장과 행행결장이 이렇게 지나갑니다만은 이쪽은 다 뭐 반대편이니까 여기는 뭐가 지나간다? 소장이 지나간다. 소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데서는 이제 맹장을 확인할 수 있는 맹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신경을 보면 장의 모양과 형태와 뭘 반영한다고요? 폭을 반영한다. 그래서 이 폭을 반영한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적게 먹을 수 있는가를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한의사들도 모르는 내용이 많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주 마르고 닳도록 계속 이야기해주면 식품을 치고하거나 또 우리 함재 지점장처럼 자율신경선을 보고요 그 사람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율신경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체질을 알 수 있잖아요. 체질을. 이 사람 많이 먹는 사람이야. 많이 먹는 사람 주로 덩치가 큰 사람이 좀 대부분 많잖아요. 많이 먹어야 근물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만성변비를 부르는 대장이다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성변비를 부르는 대장. 이걸 되게 이제 이거 변비라고 해요. 변비라고 해요. 그 밑에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또 풍선대장이다. 무슨 대장이요? 풍선대장이다.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거기 보니까 동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관이 뭔지 모르는데 해바라치를 잘 가다가 뭔가 자율신경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 항진증이라고 부릅니다만은 무슨 증요? 자율신경 항진. 항진은 뭐냐면 오바이트를 하는 거야. 뭔가 솟구쳐 있다는 거예요. 돌출되어 있다. 돌출되어 있어. 그래서 보니까는 3시 반 정도가 이렇게 돌진이 딱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홍채 연구학자가 대체 의학을 해서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의사들이 해서 만드는 학문입니다. 대부분 여기 홍채가 보니까 대체하는 사람이 많이 하니까 대체하는 사람들한테 학문이 이루어진 건가? 그렇지 않고요. 헝가리 그 이그나치 본 팩제리 박사라는 그 의사에서 이렇게 규명된 일종의 과학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사람도 역학조사를 해봤습니다. 자율신경암과 장의 모양과 폭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보세요. 여기 자치기로 가정하고 그럼 여기가 행행결정, 하행결정, S결정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행결정과 S결정이 맞물려 있어. 어디가 뭔가 돌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걸 그림을 딱 그려보니까 자, 장은 결로 되어 있어. 결. 이렇게 결로 되어 있어. 결로 되면 이거 뭐